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칠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칠지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학설 중에서 제 기준에서 재밌는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칠지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칠지도는 백제와 일본, 교류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일단 우리 측에서는 백제가 일본의 외왕에게 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백제가 외왕에게 이렇게 바쳤다, 조공품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어서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백제로부터 굉장히 선진 문물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런 백제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약간 동생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사한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칠지도를 글자를 이제 보면은 이 글자들을 통해서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를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태화 4년 땡땡월 16일 병호 이렇게 땡땡땡땡 나가는데요. 이 첫 번째 거기 써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다,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데, 여기서 봐야 될 글자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태화겠죠. 이거는 누군가의 연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호도 일단 봐둬야 합니다. 이 글자가 처음에는 이게 녹이 너무 많이 쓸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요 화자 같은 경우에도 이 화로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시자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X선 촬영을 통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X선 촬영을 통해서 봤더니 요 화자가 더 가까워서 지금은 화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 글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원래 이렇게 O였는데 X선 촬영 결과 요 앞에 뭐 글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10이겠죠? 왜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두 자리 숫자는 10월, 11월, 12월 딱 3개 있잖아요. 근데 뒤에가 약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1 아니면 2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1월 혹은 12월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해봐야겠죠. 가장 유력하게 이제 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요 태화라는 연호가 동진에서 사용한 연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 뭐가 있냐면,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용한 연호일 것이다, 근초고왕도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두 번째 학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학설은 뭐가 있냐면, 백제의 전지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지왕 때 사용한 연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장 먼저 동진의 연호설인데요. 이게 가장 유력하고 그냥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뭐 확정시 되는 그런 설이기는 해요. 동진이 어느 나라냐면요, 중국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존재했는데, 이 위촉오라고 하는 세 나라로 분리가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진시황의 진이 아니고 한자가 다른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이 진은 그걸 했어요. 봉건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후왕들에게 그 지역을 봉건을 했는데, 이 제후왕들이 좀 힘이 강해지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팔왕의 난이라는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누굴 끌어들이냐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때 그 북방에 있던 유목민족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힘을 키워서 이제 영가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진나라는 공격을 받고 수도를 밑으로 옮기게 돼요. 동남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전 수도 옮기기 전에 진을 서진, 그리고 수도 옮긴 이후에 진을 동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거든요. 그 동진이고요. 이 동진에 그럼 태화라는 연호를 썼던 사람, 그 황제가 누가 있느냐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찾아냈더니 폐제라고 하는 황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폐제가 태화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폐제의 태화의 연호는 이태가 아니고 요태였어요. 그래서 좀 모양이 다르죠. 다른 한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 남경의 동진시대 묘를 살펴보니까 이태화랑 요태화랑 이렇게 같이 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라고 썼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폐제가 이제 납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폐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위를 했는지 봐야 하잖아요. 이 폐제는 366년에서 371년까지 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366년부터 371년은 태화년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칠지도를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게 언제냐를 알아야 얘랑 연관시킬 거 아니에요. 이 일본 서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일본 서기에 칠지도를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기록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신공황후 52년이라고 하는 기사에 있는데, 이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신공황후 때의 기사가 연도 조작이 좀 있어서 120년 정도를 좀 끌어당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공황후 52년 9월 기사를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252년인데 120년을 더 끌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72년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보낸 거는 372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요 글자는 만들어진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화 4년, 여기에 따르면 태화 4년은 언제죠? 여기에 따르면 태화 4년은 369년이 돼요. 그러면 369년에 만들어서 일본 서기 기록에 의하면 372년에 보내는 거예요. 왜 굳이 만들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을 썩혀서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이제 들기도 하죠. 바로 369년에 만들어서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요거를 3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나서 보냈다. 그래서 요 설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조금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가장 맞아요.
태화라는 연호를 쓴 게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는 게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가 아닐까 하고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시기면은 근초고왕도 이제 재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 가설은 바로 근초고왕이 사용한 연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연호가 뭔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도 계속 연호 했잖아요. 이 연호라는 것은 연도에 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연도를 셀 때 그냥 2001년, 2002년 이렇게 세죠. 2022년, 2020년. 근데 이 옛날에 그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면 자신의 그 재위 기간에 이름을 만들어놔요. 태제 같은 경우에 이제 태화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 태화연간이라고 부르고, 이 태제가 등극한 시기를 태화원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태화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를 센 거예요. 그거 연호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근초고왕도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태화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겠죠. 어떠한 근거가 있냐면요, 이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초고왕이 자기가 황제라고 칭제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삼국사기 기록에 이제 근초고왕 제위 24년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거, 황색은 바로 황제의 색깔을 말해요. 당시에 이제 깃발에다가 색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황색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마 근초고왕도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를 칭하면서 연호도 같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황제를 칭했는데 그 한반도 내에서도 황제를 칭했다? 사실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뭐 광개토대왕도 그랬고요. 그리고 신라의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또 모두 연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 연호 사용했어요. 중국이 있음에도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아들이었던 장수왕 있죠. 장수왕도 기록은 없지만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요. 그래서 한 국가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에요. 얘네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얘네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니까,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처럼 근초고왕도 이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은 백제 전지왕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느냐, 아까 이거 병우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달력 중에도 보면은 그 한 날 한 날마다 이름이 막 병우일, 막 갑자일 이런 것처럼 그 이름을 붙여놓은 달력들 혹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년도에만 이름을 붙여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며칠에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찾아보자 해서 11월 혹은 12월 16일이 병우일이었던 날을 한번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요 태화 4년이라고 하는 요 조건에도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년, 어떤 사람이 등극을 하고 나서 4년이 흐르거나 아무튼 연호를 사용하고 나서 4년이 흘렀을 법한 그런 의미 있는 병호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408년이 나왔고, 이 408년에는 전지왕이 재위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왕 때 이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무령왕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장 지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학설은 바로 동진의 연호설이고요. 더 많고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그럼 내용이 길어지고 많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언제가 맞을까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